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주식 투자가 거의 필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이 점점 더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인데요. 물가는 오르지만 근로소득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월급만으로는 삶의 질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죠. 시장의 파이 자체가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이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근로소득 자체의 파이가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작아진 파이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이제 큰 의미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자산소득을 얻어야 하는 시대가 됐죠. 자산소득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금 투자,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요. 결국 선택하는 건 주식 투자죠. 부동산을 하자니 진입 장벽이 높아요. 최소 몇 천만 원, 몇 억 원 단위로 시작해야 되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금 같은 원자재를 사놓고 있자니 이걸 어디다 보관해야 되나 하는 리스크가 존재하죠. 하지만 주식은 소액으로도 유연하게 투자할 수 있고 별도의 보관 위험도 없어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면 주식이 대세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런 주식은 단점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정신이 팔리다 보면 내 일상도 엉망이 되고요. 돈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상품이죠. 그래서 실제로 주변만 봐도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번 사람보다 잃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식 투자는 도박이다, 하면 안 된다 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주식 투자가 필수가 됐단 말이에요. 안 하고 싶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모두가 손해볼 수 있는 리스크를 전 국민이 다 감수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원래 대부분 사람은 안전을 더 지향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느니 차라리 그냥 조금 더 가난해지자라는 방법을 택하거든요. 하지만 그럴수록 부자만 더 부자가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죠. 하지만 이것도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식을 해야 된다면 그만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범용적인 방법이 나온 거죠. 그게 ETF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S&P 500 ETF는 범용 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투자라고 하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고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걸 필수제로 한다면 기존 투자와는 다르게 오직 시장에 뿌려진 자본소득만큼만 가져가겠다. 그런 목적으로 나온 투자 상품이 S&P 500인 거죠. S&P 500에 편입되기 위한 기업의 조건은 이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 수익을 가져가려면 이익을 내는 기업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S&P 500에 편입되기 위한 기업의 조건도 이익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본소득은 회사의 이익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이익을 내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익을 내는 기업에만 투자하면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떤 회사가 이익을 낼지 그 많은 회사를 다 연구하고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신해주는 게 자산운용사고요. 자산운용사가 이익을 낸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순서대로 500개를 모았더니 이것만 해도 시중 자산소득의 평균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500개 기업이 대부분 이익을 낼 거고요. 일부 적자가 나는 기업이 있다고 해도 다른 기업이 그만큼 커버해주면서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나거든요. 실제로도 S&P 500 기업의 영업이익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경제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만 약간 아슬아슬했을 뿐이지 계속 흑자를 내는 데 성공했죠. 물론 주식 가격이야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회사 자체가 이익을 꾸준히 내준다면 결국 언젠가는 주가에 그 이익이 반영되면서 장기 투자할 때는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S&P 500도 요즘 들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연 500개나 되는 기업에 모두 투자하는 게 최선이냐는 거예요. S&P 500은요. 상위 500개를 모은 S&P 500이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요. 상위 100개를 모은 S&P 100이 있고요. 상위 50개를 모은 S&P 50, 상위 20개를 모은 S&P 20, 상위 10개를 모은 S&P 10까지 다양한 묶음이 제공되는데요. 이 지수에 투자하는 ETF도 있어서 각각의 실적을 따로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S&P 500은 우리가 잘 아는 스파이, IVV, VO가 있고요. S&P 100은
OEF가 있고요. S&P 50은 XLG가 있고요. S&P 20은 TOPT가 있습니다. S&P 10은 아직 ETF가 없지만 지수를 통해서 수익률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추이를 보면 상위권 기업이 전체 시장의 상승을 이끈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S&P 500에도 나타나기 시작해서요. S&P 500보다는 100이, 100보다는 50이, 50보다는 20이, 20보다는 10이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예를 들어보면요. 최근 10년간의 성과에서 S&P 500이 183.88% 상승하는 동안 S&P 100은 209.33%, S&P 50은 288.58%, S&P 10은 401.68%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해 볼 건 평균 변동률이에요. 최근 10년 변동률을 비교했을 때 가장 종목이 적은 S&P 10과 가장 종목이 많은 S&P 500의 변동성 차이는 31%입니다. 10종목에 집중하는 게 500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31% 성적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차이면 그래도 많은 종목에 투자해서 안전성을 얻는 게 더 낫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으로 갈수록 이 격차가 커집니다. 최근 5년 변동률은 42% 차이가 나고요. 1년 변동률은 52%나 차이가 나요. 최근으로 갈수록 상위 종목으로의 쏠림이 더 강화된다는 말이 되죠. 왜냐하면요. 지금 지수를 주도하는 건 AI나 IT 같은 기술주인데요. 여기에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규모가 작을 때는 누가 더 창의적이냐, 누가 더 혁신을 이뤄내느냐 이런 것들이 기업의 실적을 좌우했는데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누가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누가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로 승부하는 게 지금이거든요.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도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기 시작하면 대량 생산이 곧 경쟁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큰 기업들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더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개를 들고 가는 TOPT나 50개만 들고 가는 XLG가 있다는 걸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100개를 들고 가는 OEF도 있는데요. 제가 비교해보니까 어차피 시총 상위 100위 아래에 있는 종목은 비중이 0.2% 미만이어서 큰 변수가 안 되고요. 전체로 봤을 때도 72.3%가 S&P 500과 동일하기 때문에 뭔가 유의미한 차이를 내고 싶다면 S&P 50부터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S&P 50이 58.99%를 공유하고요. S&P 20은 44.83%, S&P 10은 35.01%를 공유합니다. 공유하는 부분이 적을수록 더 상위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S&P 20과 50의 주요 포트폴리오 비중을 비교해 보면은요. 애플이 15.42% 대 12.33%, 마이크로소프트가 13.9% 대 11.13%로 큰 차이가 없고요. 유독 엔비디아에서 15.12 대 10.4%로 차이가 조금 많이 나고요. 아마존은 반대로 4.63% 대 6.06%로 역전이 됐는데요. 이건 TOPT가 출시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최근 시총 비율을 반영하고 있고요. XLG는 마지막 리밸런싱이 9월 셋째 금요일이라서 그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도 TOPT라는 신규 ETF 출시 때문인데요. 이 ETF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지를 생각해보면 앞으로 소수의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이 계속 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S&P 500 중에 작은 회사의 비중을 어느 정도 줄여놓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 기준이 상위 50개 이하라고 본다면 XLG를 섞어서 보유하고 상위 20개를 가지고 가고 싶다면 TOPT를 섞어서 보유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종목들에 너무 많은 비중을 싣고 가기에는 분산의 효과가 적어서 그것 자체로 리스크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도 바로 2022년 하락장 때만 봐도 종목 수가 적을수록 하락폭도 커서 S&P 10은 MDD가 38.86%, S&P 20은 32.51%거든요. 이런 소수의 종목이 한꺼번에 부진할 때는 내 포트폴리오 전체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S&P 500은 마이너스 25%니까 나름 선방을 한 거죠.
사실 수익률은 S&P 50이나 S&P 20이 더 많이 나오겠지만요. S&P 500 정도는 특정 종목이 부진할 때 나머지 다른 종목이 그걸 만회해주면서 변동성을 완화해주거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들고 가기에는 S&P 500만한 게 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내가 바라보는 시장이 지금처럼 빈익빈 부익부가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본다면 S&P 20이나 50 종목을 많이 섞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경제 흐름이 바뀌었을 때 대처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내가 투자라는 개념으로 넣고 싶은 만큼만 하시는 게 좋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해야 하는 필수적인 투자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높은 수익을 얻는 전통적인 투자가 아니라 모두가 투자를 해야 하는 시대에 맞춘 범용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라면 S&P 500이 정말 훌륭한 상품이고요. 그 이상의 수익을 바라면 안 되는 거겠죠. 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의 리스크를 감내하는 투자를 하고 싶다면 그 목적에 맞게 내 계좌를 분리해 보세요. 돈의 가치 저장이라는 목적, 즉 옛날이라면 은행에 넣어놨을 돈을 가치 저장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 그만큼은 S&P 500에 넣는 게 맞고요. 그 외에 내가 어차피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 모험을 할 수 있는 돈이라면 이 돈은 개별 주식이나 나스닥, 기타 ETF 같은 데 투자해서 더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겠죠. 여기에 S&P 50이나 S&P 20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추가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익이 나는 기업에 투자하고 앞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더 가속화된다는데 베팅한다는 거죠. S&P 500에 기반한 모든 투자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정성은 지켜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